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회사가 영업순이익 1위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여러분 덕분이에요. 오늘만큼은 위아래 눈치 보지 말고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고요. 건배! 제약회사 영업팀에 근무하는 저는 일벌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하루 24시간을 사생활도 없이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박사님. 지금요? 그럼요. 제가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번에 꼭 제품을 넣어야 할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회식을 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비록 새벽 1시지만 얼른 가서 집까지 무사 귀가 시켜드려야 합니다. 본인들 회식 술값 계산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가족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자식 유치원 행사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부모님 팔순잔치에 가수를 섭외하는 일까지 간쓸게 다 내놓으며 일을 해야 회사가 그토록 원하는 영업 1위의 실적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살다 보니 연애는커녕 선 한 번 보기가 쉽지 않아 30이 넘도록 여자친구 하나 없습니다. 어머니, 용돈 영업 1등 했다고 보너스 받았습니다. 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나도 안 고맙다. 밤이고 낮이고 술에 곤죽이 되게 부려먹고 겨우 돈 몇 푼 던져주는 거? 일도 좋지만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지. 너나 형이나 어떻게 여자 하나 데리고 오는 놈이 없어? 어머니도 참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니까요. 너도 너지만 네 형은 능력도 있고 허우대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뭐가 부족해서 여자를 싫다고 하는 거야? 너무 잘나서 그런가 보죠. 지난번에도 차만 아가씨 있다고 선자리 들어왔는데 사진도 안 보려고 하더라. 도대체 무슨 속으로 저러는 건지. 내버려 두세요. 요즘 결혼 안 하고 혼자도 행복한 사람들 참 많아요, 어머니.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계란 후라이 하나도 지 손으로 못 해먹고 애미 손 없으면 와이셔츠 하나도 반듯하게 다리지 못하면서 내가 너희들 보면 속이 터진다 진짜. 아침부터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형 나이 34, 제 나이 32, 캥거루족이라고 어머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 덕에 새벽부터 다 큰 자식 아침상 차리고 방 청소에 빨래에 다림질까지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사실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형이라도 빨리 장가를 갔으면 좋겠는데 형은 아예 여자 만나기를 꺼려하니 걱정이죠. 형, 우리 회사에 괜찮은 아가씨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괜찮으면 너나 만나. 참 형은 여자에 관심 없어? 그럼 혹시 남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래, 나라도 빨리 여자 만나서 우리 어머니 해방시켜드려야지. 형은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고 전 늘 그런 형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죠. 게다가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라 아버지 어머니를 아주 살뜰하게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형이 지금처럼 무뚝뚝하게 바뀐 건 유학을 다녀와서인데요. 유학을 갔다가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놈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머리를 다쳐 2달 가까이 사경을 헤맸습니다. 다행히 살아서 우리 곁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 충격인지 그 이후 예전의 밝은 형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현재는 외국계 회사의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잘생긴 형이라 여기저기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지만 모두 거절한 채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답답하실 만도 하지요. 저라도 힘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인생을 바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한 최연희 씨입니다. 저희 부서에 신입 사원이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착해 보이는 사슴 눈을 한 여직원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최연희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선배님들 잘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말하는 것도 예쁩니다. 그야말로 결혼 정년기의 남자 직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죠. 저 또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레임이라는 감정이 느껴지더군요. 재현이 씨, 오늘 봤어? 아침에 청소하는 이모님 커피 사다 드리더라고. 참 자기 커피 챙기는 직원은 봤어도 이모님 커피까지 챙기는 걸 보니 내가 괜히 부끄러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마음까지 착한가 봐. 그뿐인가? 복사지 이면지 모아서 메모장 만들어 놓았던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진짜 알뜰해. 아까 통화하는데 매주 2번씩 봉사도 한대요. 자폐 아들 돌보는 곳이라고 하던데 참 요즘 보기 드문 아가씨예요. 일도 어찌나 야무지게 하는지 우리 꼰대가 잔소리가 없어졌어.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최연희 씨는 우리 회사의 미담 제조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녀를 칭찬하고 있었고 그런 그녀에게 호감을 가진 남자들은 당연히 많아졌어요. 속으로는 저도 줄을 서고 싶었지만 이미 앞에 결혼 못한 차장님이나 나이 많은 윤대리까지 다들 최연희 씨를 향한 대시를 하고 있어 저는 점점 밀려났죠. 차였어. 진짜?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굴더니 칼같이 거절하던데. 그 소리에 저는 쾌재를 불렀지만 그 이후로도 여러 직원들 여러 명이 대시를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쥐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너무 도도한 거 아니야? 사람 오해하게 웃지나 말던가. 온갖 친절은 다 베풀고 갑자기 벽을 쌓는 건 왜 그런 거야? 여자 속은 진짜 모르겠다니까. 뻔하지. 얼굴 반반하게 생겼는데 우리 같은 사람 눈에 차겠어? 참 비겁했습니다. 지금까지 칭찬 일색이던 그녀는 비호감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업팀 팀장으로 온 백순우입니다. 영업팀의 새로운 팀장이 왔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왔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영업왕을 찍는 능력자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능력 있는 부서에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오늘 술 한잔 살까 하는데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매너까지 좋아 보였습니다. 1차의 삼겹살에 2차 노래방까지 또박또박 존칭을 쓰며 매너 있게 직원들을 대해주는 새로운 팀장님을 보며 모든 직원들은 신이 나게 노래를 불렀죠. 우리 잘생긴 박 과장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미 내 직책과 성까지 외우고 있는 팀장님을 보며 역시 영업의 달인이구나 느꼈습니다. 임영웅의 이젠 나만 믿어요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최애 곡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팀장님이 좋아한다는 정보를 듣고 선택한 거죠. 그래서일까요? 새로운 팀장님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노래를 감상하는 듯했고 저는 최선을 다해 불렀죠. 언뜻 보니 최연희 씨의 반짝이는 눈이 보이더군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제 진심이 전달되도록 노래를 했고 그녀의 표정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때일까요? 연희 씨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죠. 자세히 보니 옆에 앉은 영업팀장의 손이 최연희 씨 어깨 위로 올라와 있더군요. 노래는 점점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연희 씨 표정도 점점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깨에 올라갔던 팀장의 손이 점점 가슴 쪽으로 내려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있을 수만 없어 노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손을 스르륵 내리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화장실에 급해서. 다들 분위기를 끊었다고 아우성이었지만 그 안에 연희 씨만큼은 표정이 밝아졌죠. 아까 저 도와주신 거 맞죠?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까 차에 함께 타고 올 때부터 좀 불편했어요. 아니, 그럼 차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군요. 손이 예쁘다면서 남친이 손만 봐도 떨리겠다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다른 직원분들도 그냥 웃어 넘어가는데 제가 정색을 하는 것도 그래서 참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박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전 직장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 쫓겨났던 사람이더군요.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어떤 능력으로 저 자리까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직원에게 성적 농담이나 하고 직급을 이용해서 성추행까지 일삼는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 과장,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어색하니 장난 한 번 친 거 가지고 말이에요. 역시나 장난이라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 분위기가 가라앉더라도 그녀의 곤란함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장난이라뇨? 그게 어떻게 장난입니까? 본인이 불쾌했는데. 참 영업하는 사람이 왜 이러실까? 융통성 없게. 스킨십은 영업의 가장 큰 강점인 거 모릅니까?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전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까마득한 선배, 그것도 팀장을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예, 능력에 가려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지사로 옮겨다니면서 점점 피해자만 늘어날 테니까요. 이봐요, 박 과장. 참 이 사람 이거 생각보다 꽉 막혔구만. 그리고 당사자도 아닌 자네가 왜 이렇게 흥분해? 혹시 최연희 씨랑 무슨 관계라도 있어? 예, 제가 좋아합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고백. 곁에 앉아있던 연희 씨는 그 소리에 얼굴이 발그레졌고 제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고 있던 직원의 카메라에 팀장의 못된 손이 잡히는 바람에 팀장은 강한 징계를 받아 험지로 자천되었습니다.
박 과장님, 고마워요. 고맙긴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누구라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니어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최연희 씨한테 고백한 겁니다. 입사한 날부터 좋아했어요. 전 그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나의 진심을 안 연희 씨는 미소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죠. 도시락 싸왔는데 앞에 공원에서 점심 같이 드실래요? 도시락이요? 현미밥에 잡채와 불고기, 상추까지 씻어서 담아온 정성 가득한 도시락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출근 준비도 바쁠 텐데 언제 이걸 준비하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과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꼭 인사드려달라고 준비해 주셨어요. 어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점심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에게 전해드릴게요. 연희 씨도 드세요. 상추를 한 쌈 크게 싸서 먹는 연희 씨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여자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뭐? 여자? 어떤 여잔데? 어떤 여자는요, 진짜 예쁘고 착하고 좋은 여자지. 그런 여자가 널 왜 좋아한다니? 이 녀석이 날 닮아서 한 매력하지. 오랜만에 제 여자친구 이야기로 부모님의 환한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형이 먼저 해야지. 그럼 그게 맞는 거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고. 그럴 거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전 결혼 생각 없습니다. 진우 먼저 보내세요. 형, 난 괜찮아. 형 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난 안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 나 기다릴 생각 말고 얼른 결혼해. 형의 단호함 때문인지 아버지 어머니도 제가 먼저 결혼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다가왔죠. 아니, 목욕탕에서 뭘 그렇게 오래 있어요? 사돈들이 당신 때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 궁금하대. 참 이 사람이. 그럼 새로 집에 들일 아이 사돈댁 만나는데 마음도 몸도 청결하게 하는 게 맞지. 늦었으니까 그렇죠. 빨리 준비하라고요. 난 다 했어요. 그러는 당신은 머리에 그러고 갈 건가? 아이고, 내 정신. 머리에 구루프를 그냥 말고 있었네. 아직 시간 있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근데 네 형은 바쁜 일이 있다고 못 온다고 했어요. 아이고, 지 맘이 어떨지 내가 모르겠냐. 안 간다고 고집은 피웠어도 동생 먼저 보내려니 나서기도 그렇고. 내버려둬. 그런 험한 꼴을 당해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냥 숨 쉬고 사는 게 고맙지. 형도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날 거예요. 그래야지. 딱해서 원. 형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부모님은 늘 근심이 있었고 저는 그런 형이 음지에서 얼른 나오기만 바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애들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를 식구로 맞아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철이 없긴요. 어찌나 따님을 잘 키우셨는지. 워낙 혼자 자란 애들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게 다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잘 시키셨기 때문이죠. 혼자 아니고 언니가 있어요. 예? 그래요? 언니는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랬습니다. 연희의 언니는 몇 년 전 사고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연희는 언니의 몫까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이었고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결혼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의 대시를 거절했답니다. 제가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며 저만큼은 부모님께도 잘할 거라는 믿음으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연인에서도 형이 과거에 머리를 다친 것을 듣고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이 하나씩 있어서일까요? 결혼 과정에서도 부딪힘 한 번 없이 배려하며 준비를 했고 저는 드디어 직장 동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죠. 예, 불편해서 어쩌니. 불편하긴요. 어머님, 아버님이 더 불편하시죠. 2달이니까 그냥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잘 지내자. 네, 어머니. 아침은 제가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은 좀 늦잠 주무시고. 무슨 소리냐. 출근하는 애가 무슨 아침을. 난 아침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나니 너야말로 아침 꼭 먹고 가.
그럼 제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아니, 얘야, 저녁 당번은 나다. 아니, 내 소일거리까지 없앨 생각이냐? 아버님도? 다들 결혼하면 고부 갈등으로 중간에서 머리가 터진다고 하던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형을 깍듯하게 챙기는 연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주버님, 머리를 맑게 해주는 음악이에요. 회계사 일은 숫자를 워낙 많이 입력하셔야 하니까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요. 아주버님, 이건 뇌 건강에 좋은 견과류예요. 매일 한 봉지씩 챙겨 드시고요. 결혼을 하면서 아내는 저뿐 아니라 형의 건강까지도 챙기기 시작했죠. 저희 가족 모두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런 연희의 정성이 닿은 것일까요? 형은 점점 연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미소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덩이가 다 있나? 그러게 말이야. 천사가 온 것 같아. 우리 큰아이 표정 밝아진 거 봐요. 아침을 거르고 나가던 애가, 며느라가가 갈아놓은 야채 주스는 한 잔 다 마시고 나가더라고. 애가 활력이 생겼어요. 우리 큰애도 저런 복덩이를 만나야 하는데. 연희 씨 덕분에 우리 가정은 180도로 바뀌었고 집수리 때문에 임시로 부모님 댁에 살고 있던 우리는 불편함 없이 부모님과 지냈습니다. 그렇게 쭉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죠. 분가해서 집들이 하면 되는데요. 괜히 어머님 아버님 번거로우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게 아니지. 니들 결혼할 때 와서들 축하해줬는데 그리고 어차피 할 거면 나 있을 때 해. 며느라기 혼자 못한다. 우리 걱정은 마라. 우리 그날은 김포 이모집에 가서 자고 올 거니까.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계셔도 되는데. 싫다. 네 아버지 또 술 한잔 들어가면 지루한 노래 주야장창 불러대는 거 모르냐? 집수리 때문에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직장에서는 집들이를 언제 하냐고 독촉을 했고 그 소리를 들은 부모님들의 양해로 집들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보내셨다니? 난 밥하고 국만 하면 되겠다. 장모님 솜씨가 진짜 요리사급이에요. 그러게 간을 보니 딱 맞고 이 파김치 담아보낸 거 봐라. 세상에. 엄마가 부모님 드시라고 김치도 여러 가지 해보내셨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다고. 이게 얼마나 손이 가는 건데. 파김치에 나박김치에 석박지까지. 아이고 침 넘어간다. 고맙기도 해라. 사부인께 꼭 인사드려라. 잘 먹겠다고. 우리는 해드린 것도 없는데 참. 네, 감사하게 생각해요.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럼 자식인데 당연하지. 그런데 형은요? 요즘 매일 늦게 오나 봐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니들 있으니 불편할까봐 그렇지. 그때 아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죠. 그렇게 남자 직원들 애를 태우더니 결국 박 과장하고 결혼했네. 자네들이 밀린 거지 뭐. 그래서 사람은 때를 잘 잡아야 해. 내 여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딱 나타나서 구해주는 바로 히어로. 우리 박 히어로. 왜 그러세요, 차장님? 우리 재현이 씨 다른 부서로 가고 나니 우리 부서가 썰렁해요. 사내 부부라고 그렇게 다른 한직으로 보내고 이거 차별 아닌가? 결혼했다고 안 잘린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는. 능력 있는데 사내 커플 됐다고 자르면 그게 이상한 거지. 어쨌든 두 사람 행복하라고. 지금처럼만.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위하여. 안주가 좋아서인지 술은 술술 들어갔고 결혼한 신랑이라고 계속 술을 권하는 바람에 저는 제 음주량을 훌쩍 넘어섰죠. 그렇게 밤이 다 되어서야 직원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결혼했다는 것을 느꼈죠. 아내는 취한 저의 양말을 벗겨주고 잠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심지어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까지 씻겨주며 잠자리에 들게 해주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를 보며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고요. 그렇게 푹 잠이 든 제가 깬 것은 새벽 3시쯤 된 시간이었나 봅니다. 목이 말라 깬 저는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아내가 없다는 사실에 아내를 찾았습니다. 화장실에 갔을까 찾아보고 부엌이며 심지어 다용도실까지 들어가 보았지만 아내는 없더군요. 아내에게 핸드폰을 해보았습니다. 벨소리가 침대 아래서 울리더군요. 아내의 핸드폰을 보니 배경화면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언니랑 많이도 닮았네. 언니와 둘이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편의점에 갔나 편의점에도 가보고 공원에도 가보았죠. 그러나 없더군요. 이 시간 장모님 댁이라도 갔을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핸드폰도 두고 갔을 리가 없거든요. 다시 현관문을 열어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입니다. 형의 방문이 열리고 나오는 아내의 모습. 저는 놀랐죠. 연희야. 어? 당신 안 잤어요? 아니, 잠이 깼는데 당신이 없길래 찾으러 나갔지. 근데 왜 그 방에서 나와? 아, 내가 핸드폰을 이 방에 두었나 하고. 당신 핸드폰 우리 방 베개 아래 있던데? 아, 그랬구나. 난 또 이상했지만 잠결에 아내가 착각을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람이 없으면 혹시 못 일어날까봐. 형, 안 들어왔어? 아니요. 들어와서 주무세요. 난 아직 안 들어오셨는지 알고 들어갔는데. 얼른 들어가서 자자. 난 또 당신 도망이라도 간 줄 알았잖아. 도망가긴 내가 왜 도망가. 당신 두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내 뺨을 감싸는 아내의 손은 따뜻했고 난 아내의 그날 행동이 잠결의 실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내의 행동은 점점 이상했어요. 이걸 우리 큰애 먹으라고 해주셨다고? 네, 장어탕인데 보양에는 최고라고 아주버님 꼭 드시게 하라고. 세상에, 우리도 안 해줘 본 건데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장모님이 해주셨다면서 각종 보양식의 선물까지 보내왔습니다. 처음엔 감사했지만 갈수록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친구들하고 여행? 친구 누구? 주영이하고 제이. 주영 씨는 얼마 전 아기 낳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답답했나 봐. 아기 봐줄 사람이 주말에는 안 나온다고 금요일에 갔다 오자고 하네. 바람 쐬고 싶다고 해서. 그래, 답답하기도 하겠네. 근데 어디로 가? 강릉 쪽, 우리 고향이잖아. 다니던 학교도 둘러보고 바다도 보고 부모님께는 말씀드려놨어요. 그래, 다녀와. 오랜만에 유부녀 타이트 벗어던지고 신나게. 고마워 여보. 그렇게 아내는 평일 월차까지 내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용돈을 넣어주고 수시로 사랑의 문자도 넣었죠. 그때마다 아내는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마누라 없으니 집에 들어오기 싫지? 아니요. 오랜만에 어머니 아버지랑 있으니 총각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좋은데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이야기해라. 형은요? 네 형 여행 간다고. 내일 온다고 하더라. 여행이요? 형이? 그러니까 나도 재차 물었다. 애가 미국서 와서 회사랑 집밖에 모르는 앤데. 어디로 간대요? 누구랑? 전 순간 등이 오싹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상인 걸 알지만 미국서 사고 난 후 멀리 가는 걸 그렇게 꺼려했던 형이 갑자기 여행이라니요. 하필 오늘. 그런 걸 이야기하겠니? 어디 간다니 그저 감사해서 잘 다녀오라고 했지. 예. 확실히 봄은 봄인가 보다. 다들 나들이 간다고 하니. 여보, 나도 바람 좀 쐬고 싶네. 창문 열어놓으면 바람 쐴 수 있는데 뭐하러 돈 들여서 바람을 쐬러 가나? 하여튼 무드라고는 없어 진짜. 부모님의 장난스러운 투닥거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건 왜일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 도착했어? 응, 그럼.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어? 울긴 애들하고 하도 수다를 떨었더니 목이 쉬었나 보네. 아내는 분명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항상 밝고 명랑한 아내였는데 전화 속 목소리는 눈물이 가득하더군요. 주영 씨, 제이 씨는 모두 잘 지내지? 그럼. 오랜만에 통화나 할까? 주영 씨 애기 낳고 축하도 못했는데. 얘네들 오자마자 옷 갈아입는다고 숙소에 들어갔어. 이따 당신 이야기 전해줄게. 그래? 그럼 당신 혼자 있어? 혼자 바다 보고 뭐 그러고 있지. 나도 슬슬 숙소에 들어가 보려고. 집에 별일 없지? 그럼. 그때였습니다. 엄마! 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더군요. 그러자 당황한 듯 서둘러 전화를 끊는 아내. 여보, 애들이 부른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지만 찝찝한 기분이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너무 가까이 들려오던 목소리. 그 소리가 신경 쓰이는 건 왜일까요? 새벽이 다 돼서 잠이 든 저는 전화 벨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여보?
설마 아직까지 자는 거야?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 당신 없으니 잠을 설쳤네.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아니, 올라가려고 했는데 조금만 가면 횡성인가 봐. 지난번에 아버님이 한우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들러서 고기 좀 사가려고. 운전하기도 힘들 텐데. 힘들긴 실컷 놀았는데 무슨. 점심 조금만 먹어요. 저녁에 맛있는 한우 구워줄게. 전화를 끊고 나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부모님 고기까지 챙기는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자꾸 찌질하게 의심하는 제가 너무 미안했죠. 그날 저녁 아내는 진짜 횡성 한우를 사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우구나. 내 생전 처음 먹어본다. 아버지 전에도 제가 사다 드렸는데 무슨. 동네 슈퍼에서 산 거랑 같냐? 이건 횡성 한우. 이게 훨씬 비싸지. 비싸고 말고요. 내가 며느리 덕에 한우 투뿔을 다 먹는다. 현지에서 도매로 구입한 거라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진짜 다르네요. 맛이 고소한 게. 아이고 달다. 너도 먹어라 아가. 아니요, 저는 친구들하고 실컷 먹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많이 드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돈들도 부르는 건데 우리만 먹기 영 그렇다. 저희 부모님은 고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곧 엄마 생신이라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이고, 맞다. 사돈 양반 생신이지. 결혼하고 첫 생신인데 제대로 챙겨드려야지. 예, 아버지. 당신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좀 준비해봐. 김치를 그렇게 얻어먹었는데, 뭐 과일이라도 보내든가. 과일은 무슨, 이도 신통치 않을 나이에. 그저 우리 나이 되면 현찰이 최고지. 진수 너야말로 잘 챙겨라. 이런 보물단지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이 호텔 뷔페도 잡아놓고 어머니 드린다고 황금 열쇠도 준비했어요. 그래야지. 내 생일도 기대하마. 연희가 들어온 이후로 아버지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고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잠시나마 연희한테 가진 생각이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연희야. 갑자기 뭐가? 그냥 전부. 그리고 사랑해. 참나, 자주 비워야겠네. 없으니 귀한 걸 알았나 봐. 나도 사랑해요. 연희는 따뜻하게 날 안아주고 어른처럼 등을 두드려 주더군요. 철부지 남편을 야단도 안 치고. 그날 밤 형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별말은 없었지만 많이 피곤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의 신혼집으로 들어갈 날도 일주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안 잠기네. 장모님 생일에 입고 가려고 했던 결혼 예복 바지가 잠기질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단골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얼굴 좋아졌네. 색시밥 먹으니 살로 가지? 예, 그러게요. 몇 달 사이에 배가 나와서 옷이 받질 않아요.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와서 며느님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며느리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맞나 봐요.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난리 나요. 무조건 며느리 편이세요. 좋은 거야 그게. 자네는 장인 장모한테 잘하면 되고 그래야 집안이 편안하지. 어디 이거 얼마나 늘릴까? 대충 한 마디 반이면 되겠네. 내일 입을 건데 부탁드려요. 그래, 내 얼른 해놓을 테니 이따 밤이라도 찾으러 와. 맞다, 이거 형 갖다 줘. 형이 맡긴 점퍼 주머니에 있던 건데 버리기도 애매하고. 세탁소 아저씨가 준 건 영수증을 모아둔 비닐이었어요. 형은 회계 일을 오래 해서 영수증을 버리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사롭지 않게 형 책상에 올려놓으려 한 순간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수증 내역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죠. 강원도 톨게이트, 주유소, 휴게소, 그리고 횡성한우 식당 사용 영수증이었습니다. 전 그 순간 등이 오싹하면서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어요.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아내가 여행을 다녀온 바로 그 날짜였고 아내의 동선과 겹치는 영수증들이었죠. 게다가 모두 형의 카드로 사용한 것이더군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던 강원도 펜션의 영수증까지. 배신감으로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여행은 아내의 친구가 아닌 바로 형과 함께 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제 생각하니 형을 바라보던 아내의 애처로운 눈빛과 아내를 바라보던 형의 짠한 눈빛이 자주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렇게 형의 방에서 나오던 아내의 모습도
그리고 형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차에 틀면서 눈물을 보였던 아내의 모습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절 감쪽같이 속인 아내의 이중적인 태도를 생각하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뛰어가 이 상황을 캐묻고 싶었지만 부모님 생각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던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데 형과 아내가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 분 다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대로 아내를 마주볼 자신이 없었죠.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예, 주영씨, 잘 지내셨죠? 어머, 웬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장모님 생신이라서 연희 몰래 좋은 선물을 준비하려는데 도움 좀 청하려고요. 어머나 세상에, 연희가 진짜 결혼 잘했네요. 아닙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선물 사러 가는데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 어쩌죠? 제가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친정이라면 부산이요. 제가 아기를 여기서 낳았잖아요. 산후조리를 여기서 하느라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집에 못 간 지가 석 달이 넘었어요. 그럼 연희도 못 만나셨겠네요. 그렇죠. 연희 결혼식에도 못 가고 연희 삐졌을 거예요. 예. 저한테 연락 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몰래 서프라이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날 함께 갔다고 한 친구도 거짓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한 척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들어가셨지. 형은? 아까 들어오셨어. 어머, 괜찮아요? 얼마나 마셨길래 이렇게 몸을 못 가너? 저는 만취한 연기를 하며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누웠죠. 아내는 다른 때와 다름없이 양말을 벗겨주고 잠옷을 갈아입혀주더군요. 그 모든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이 든 척 있었어요. 잠시 후일까요? 아내가 방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형 방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으로 심호흡을 하고 형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당장이라도 벌컥 열고 싶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이 깨실 수 있으니 잠시 방 안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죠. 방 안은 조용했어요. 낮은 목소리여서인지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명한 건 아내의 흐느낌이 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기 힘들어서 문을 열려는 순간입니다. 둘째냐? 마침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안 자고 거기서 뭐하냐? 예. 그냥 물 먹으러 나왔다가요. 아버지는 왜 안 주무시고? 네 엄마가 속이 안 좋다고 사이다 한 잔 달라는구나. 약을 드시죠, 약통에. 됐다. 뭐 소란스럽게 할 거 없어. 며느라이 깰라. 늦도록 우리 먹을 시키며 수정과 담근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다음 주면 나간다고 뭘 그리 준비를 하는지 잘해라 네가. 예. 아버지의 등장으로 저는 더 이상 문을 열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물증도 심증도 잡힌 상태였지만 부모님께 드릴 충격을 생각하니 괴롭기만 했습니다. 새벽이 돼서야 아내는 내 옆으로 와서 잠이 들었고 저는 살이 닿는 곳도 싫어서 소파에서 잠을 정했습니다. 나 오늘 장모님 생신에 못 갈 것 같은데.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전화 드릴게. 그러니까 당신 혼자 다녀와.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지. 결혼하고 첫 생신인데.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그래. 싸늘한 내 답변에 아내는 당황을 했습니다. 대신 형이랑 가면 되겠네. 저도 모르게 나온 이 말에 아내는 기가 막힌 표정이었어요. 내가 왜 남편 두고 형님이랑 가는데 도대체 왜 그래요, 나한테? 벌써 권태기인 거야? 어쨌든 난 못 가고 뷔페 식사값은 미리 지불해 놓을 테니 그렇게 알아. 오늘 당신한테 할 이야기도 있고 소개해줄 사람도 있는데. 다음에 해. 저는 그렇게 싸늘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친척들 다 모인다고 했는데 아마 소개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렇게 못 간다고는 했지만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죠. 저를 특별히 챙기던 장모님 생신인데 아내 때문에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미리 맞춰 놓은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도리는 하고 끝을 내야 했죠. 어머님, 저 왔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이 시간에. 예, 연희가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제가 저녁에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식사 모임에 참석을 못한다고.
그래, 바쁜 사람인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 죄송해요. 이거 어머님 드리려고 사놓은 건데 축하드립니다. 무슨 이런 걸.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지 그래? 내 자네한테 할 말도 있고. 아닙니다. 제가 가봐야 해서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집 앞을 떠나는 중이었어요. 그때 어린 아이의 자전거를 밀고 있는 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자전거를 밀고 있는 형. 그리고 그 뒤에 서서 박수를 치고 있는 아내의 모습. 저 아이는 누구이고 형은 도대체 왜 아내와 저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알겠군. 나 몰래 둘에게는 아이가 있었어. 차에서 내린 저는 형을 향해 질주를 했고 사정없이 형을 밀쳐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수야. 여보, 진작 이야기를 했어야지.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애는 누구야? 착한 척 바른 척 하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형제한테 꽃 뺀짓하는 거냐? 진수야, 너 말 조심해. 형은 도대체 뭔데? 여자는 절대 안 만난다고 하더니 고작 내 여자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야? 얘는 누군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 아이 내 아들이야. 형의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곁에서 울고만 있는 아내를 보는 저는 죽이고 싶었습니다. 뭐? 내 아들? 지금 니들 나 상대로 무슨 짓을 한 건 줄 알아? 아버지 어머니는 어쩌고? 도대체 뭔 짓을? 전 이성을 완전히 잃었고 아이는 겁에 질린 채 형의 품 안에 안겨있더군요. 그런 저의 손을 잡는 건 장모님이었습니다. 미안하네. 진작 말을 못해서. 장모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 아이는 우리 큰딸과 자네 형님 사이에서 난 아들일세. 예?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와서 들키니까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건데요? 자네 형님이 사고가 난 바람에 우리 아이와 연락이 끊겼고 우리 딸은 자네 형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과다출혈로 죽은 거라네. 진작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바로 5년 전 형이 사고가 나던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저곧 귀국합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형이 그렇게 5년 전 유학을 마칠 시점에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행복해 하더군요.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형의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은 뇌를 다쳤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급하게 미국으로 건너가셨고 그곳에서 의식이 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내내 울기만 하셨습니다. 진성아, 눈 좀 떠봐. 엄마다. 엄마가 왔어. 너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 왔어. 응? 얼른 일어나봐. 제발 아들아. 어머니는 실신 상태에서도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형의 발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셨고 아버지는 형을 그렇게 만든 놈들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죠. 군대에 있던 저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슴만 쳤습니다. 두 분의 그런 헌신 덕분일까요? 형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형은 결혼할 여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고 그런 형을 보는 부모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 여자와는 만나지 못했고 우리는 형이 그렇게 되자 여자가 변심을 해서 연락을 안 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얼마나 연락을 기다렸는지 아나? 출산을 앞두고 아이 아빠를 찾아야 한다면서 미국에 다시 들어간다는 걸 몸도 약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돼서 말렸네. 사고가 났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저 아이를 책임지지 못해서 떠나갔다고만 생각했어.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뱃속에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더니 출혈이 너무 심해서 결국 아이만 살리고 떠났어. 그렇게 부모 없이 태어난 우리 손주를 위해 우리 둘째 딸이 헌신적으로 엄마 역할을 했고 난 그런 우리 연희 인생마저 사라질까봐 겁이 났어. 다행히 자네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결심한 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자네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형, 이 여자야. 봐봐, 예쁘지? 형은 내가 보여준 연희의 사진을 보고 당황했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와 많이 닮아서요. 불명 아닌 걸 알면서도 잊고 살려던 기억이 되살아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 방을 청소하던 아내는 책 갈피에서 자신의 언니와 형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고
그것을 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밤마다 형 방에 들어가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추억을 하며 눈물을 흘렸고 남아있는 조카를 보여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 언니가 속초에 있어요. 언니 기일이라 준호와 함께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그때 그렇게 강원도에 갔던 건 처형의 기일에 맞춰 아이와 동행을 했던 거랍니다. 언니, 준호 아빠 왔어. 언니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랑했던 사람. 드디어 내가 찾았어. 하은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준호는 이제 내가 책임질게. 네 목까지 잘 키울게. 사랑해, 하은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자폐아 봉사를 하는 것도 사실 준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준호는 자폐아였고 그런 준호와 함께 지내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당신한테 일찍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줄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어. 괜한 오해 때문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너무 못났네요. 제 속 좁음을 용서해주세요. 형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희 형제는 뜨겁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카인 준호는 자폐 증상이 심한 아이였지만 희한하게도 형은 보자마자 좋아했다고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참 신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 이게 우리 진성이 새끼냐? 내가 네 할미다. 엉엉 우는 어머니를 토닥거리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상황은 몰라도 저 어린 아이도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줄 아는데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되는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럼 우리 새끼 우리가 키워야지. 그동안 사돈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네 장모님한테나 감사해. 그동안 딸 보내시고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사셨을까. 내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했다고 이런 복덩이 며느리들을 둘씩이나 보내셨을까. 그날 이후 장모님 장인어른은 우리 부모님 곁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버지는 화장실이며 부엌이며 새로 오실 집에 청소를 하셨고 어머니는 떡을 직접 하시고 맞이하셨습니다. 세상 그렇게 친한 분들이 없을 정도로 친자매처럼 함께 마실도 가고 수제비도 끓여 드십니다. 물론 준호는 두 분의 공동 육아고요. 형은 준호를 위해 자폐아에 대한 치료법을 배우러 다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와 친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요. 역시 제 눈은 틀림없더군요. 아내는 참 착하고 현명하고 바른 여자였습니다. 물론 저의 못난 의심을 지금도 약 올리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결혼을 말던가. 의심할 사람이 없어서 당신 형을 의심해? 어이구 참.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